두둥. 혼다 레블 1100 DCT. 오늘은 이놈을 시도합니다. 지금 노면이 젖어 있어가지고 레인 모드로만 달리고 있는데 아주 안정적이고 편해요. 확실히 레인 모드에서 스로틀 반응이 되게 굼뛰긴 하는데 뭐 이런 노면에서 이렇게 민감하면 안 되죠. 근데 스탠다드랑 스포츠도 방금 한 번씩 짧게 달려봤는데 확실히 라이딩 모드 변화가 되게 극적이네. 원래는 혼다는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두리뭉실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레벨 1100은 굉장히 명확해서 확실히 레인 모드는 안 미끄러질 것 같다는 확신이 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는 이거 정말 날씨 좋을 때 한번 지져보고 싶어요. 자, 이 바이크는 많은 분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뭐 4기통으로 나온다 뭐 DCT만 나온다 뭐 이렇게 말이 많았던 혼다의 레블 1100입니다. 얘는 DCT 모델이고요. 한국에는 블랙 컬러만 들어오고요. 앞에 이런 페어링이 있고 뒤에 패니어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면 어떨까? 뭐 안 타봐도 알 것 같은 기종이죠. 안 타봐도 좋겠지. 안 타봐도 알겠어. 자, DCT 시동을 걸고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D 뉴트럴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D 모드 딱딱 누르면 기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기면 돼. 클러치가 없죠. 자, 이렇게 설렁설렁 가면 돼요. 설렁설렁 대강대충. 브레이크가 조금 멀어서 조정을 좀 해야겠군요. 자, DCT 모델이기 때문에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기아를 따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지가 알아서 바뀌어. 그 클러치가 없어. 그래서 편하죠. 이미 NT1100이나 아프리카 트윈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벌써 4단 들어갔네. 지금 나름 스포츠 모드여가지고 뿌아 하면 뿌아. 가속이 이렇습니다. 자, 법규를 준수해야죠. 스탠다드, 레인, 그리고 유저, 그리고 스포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요거 PT, 이거는 뭐 스로틀 반응, 트랙션 컨트롤, 엔진 브레이크, 라이딩 모드 뭐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이것도 개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정해놓은 이 세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유저 모드 들어가가지고 바꾸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스탠다드 모드로 탈 생각입니다. 자, 이쪽이 좀 클러치 레버가 없으니까 확실히 좀 허전하긴 해. 근데 이런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프리카 트윈과 NT1100에서 많이 봤던 그거 그대로고요. 근데 이 무게가 225kg? 250kg. DCT 모델은 250kg, MT 모델, 매뉴얼 모델도 들어와요. 매뉴얼 모델은 225kg로 알고 있는데 레브 500이랑 이 세우는 느낌이랑 이게 거의 비슷해가지고 큰 차이가 없어 보여. DCT 모델이 1645만원, MT 모델이 1300인데 아니 이건 너무 싼 거 아니야? 자,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97년도 그때 혼다의 섀도우 1100 가격이 1100만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23년 26년 25년이 지난 지금 이게 1600밖에 안 해? 얘는 왜 이렇게 싼 거야? 1100cc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가볍게 움직여요. 이 스텝으로도 충분히 마음껏 다를 수 있고요. 되게 쉽게. 그리고 엉덩이로도 조금만 기울이면 이렇게 슉 움직이고, 뭐 스로틀 반응도 그렇고 너무 경쾌해서 레벨 500 타시던 분들도 그냥 바로 적응해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바이크 처음 타시는 분들도 이거는 권할만 하네. 왜냐하면 너무 쉬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자, 근데 서 있을 때는 프론트 서스펜션이 좀 물렁한 느낌이어가지고 특히 앞이, 뒤는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달릴 때 이거 조금 그렇지 않나 싶었는데 전형적인 크루저의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뒤는 좀 묵직하지만 이게 살짝 무게가 좀 무거우니까 그거를 잘 감당하고요. 약간 안락하진 않은데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이에요. 네. 앞은 그렇게 무게를 많이 지탱하지 않으니까 살짝 좀 더 부드럽게 한 것 같아요. 유출 같은 거 넘을 때 편안하고. 근데 뒤는 무게랑 체중이랑
그걸 훨씬 더 많이 감당해야 돼서 그런지 되게 탄탄해. 앉았을 때 그냥 정지 상태에서 앉았을 때는 승차감이 좀 딱딱할 것 같은데 막상 타보니까 딱 적당하네요. 뭐 엄청 편하진 않아요. 근데 적당해. 그리고 그 라이딩 포지션이 일단 포워드 스텝이 아니라 약간 거의 미들 스텝에 가깝죠. 그러니까 포워드랑 미들이랑 중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170인데도 무릎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오래 타고 있어도 그게 불편할 것 같지 않아요. 단거리에서는 되게 편하고, 근데 장거리 오래 가면 조금 다리가 뻗고 싶어질 것 같은 그런 포지션이긴 합니다. 그래서 크루저들 보면 보통 저 앞에다가 이렇게 뻗는 포워드 스텝을 달잖아요. 너무 구부리고 있어도 좀 그렇고 너무 올리고 있어도 좀 그래요. 야, 아까 오전에는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지금 돌아가는 길에는 비가 조금 덜 와가지고 적당합니다. 자, 하체 포지션은 굉장히 아담해서 저 같은 사람도 다리가 딱 잘 맞고요. 핸들도 살짝 먼 느낌이 없어. 적당해. 딱 좋아. 근데 폭은 약간 좁은 느낌이에요. 폭은 약간 좁아가지고 이거 좀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싶은데, 몸의 각도, 하체의 각도랑 상체 각도가 굉장히 편안하네. 넓게 쫙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웅크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있어서 이게 표준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좀 더 너무 좁다 하시는 분들은 바꾸면 되죠. 근데 약간 핸들을 높게 들어 올리는 거는 뭐 브레이크 라인이라든지 클러치 라인 같은 것들을 많이 수정을 해야 되니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 몸에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예전에 할리 데이비슨 로우라이더 ST를 탔을 때 굉장히 내 몸에 딱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거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아담해. 그리고 이 하프 페어링이 이게 존나 귀엽네. 지금은 계속 스탠다드 모델로 달리고 있는데, 아까 스포츠 모드로 달릴 때 이 자동 미션으로 했을 때 3단에서 130 이상 나와요. 이제 130 넘어가니까 4단으로 올리더라고요. 근데 레인 모드로 달리면은 100km 나오기도 한참 전에 이미 6단을 넣어버려. 그리고 스탠다드 모드로 달리니까 100km 넘을 때쯤 되니까 한 4단 미션 넘더라고요. 그 정도? 근데 그냥 생각 없이,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시동 꺼트릴 걱정, 기아 바꿀 걱정 없는 그런 주행을 하기에는 뭐 레인 모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느리죠. 근데 코너 같은 데서 조금 재밌게 달리려면은 스포츠는 놔야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스탠다드 모드 정도로도 만족을 하는 편인데 얘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반응이 그렇게 막 민첩하진 않아서, 근데 100이랑은 충분해요. 근데 약간 포지션 때문인지 스포츠 모드로 놔서 조금 괄괄대면서 엔진이 좀 하이를 뜬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좀 더 스포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다리도 편하고 그리고 정말 이 승차감이 딱딱할 줄 알았는데 적당해. 약간 둥둥 떠가는 느낌도 좀 나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좀 두껍죠. 뒤가 16인치, 앞이 18인치인데 폭이 좀 두꺼운 타이어예요. 그래서 좀 많이 기울여도 안정적인 느낌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절대 둔하진 않아. 뭉툭한 느낌이 아니라 이 바이크가 그 크루저 특유의 뭉툭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표준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크루저는 아무래도 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버라이어티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프리카 트윈이나 NT1100과 같은 엔진을 사용한다고 해도요, 1083cc 경렬 2기통 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얘는 크루저 세팅이기 때문에 최고 속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얘는 저속 토크, 풍부한 중속 영역의 토크, 그리고 약간 고동 그런 거 위주로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걔네만큼 얘 몇 킬로까지 나가요. 자, 크루저로 몇 킬로까지 나가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할리 데이비스는 뭐
114 큐빅인치면 이거 뭐 190 몇 cc인데 얘는 200km 절대 안 나가거든요. 배기량이 높다고 무조건 다 빠르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마력이 높다고 무조건 다 빠르다 또 아닌 거죠. 같은 엔진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어떤 기압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밸브라든지 뭐 점화 타이밍 뭐 그런 여러가지 세팅, 그 세팅으로 얼마든지 다채롭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 이 엔진이나 프레임이나 큰 틀이 갖고 거기에 이제 변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같은 부품으로 여러 종류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거거든요. 아, 단점이 좀 있네요. 이게 DCT 모드로 놓고 다니면은 기아를 너무 빨리 올리고 막 그래서 이렇게 좀 정말 익사이팅한 그런 주행 감각이나 아니면 이 배기량에 걸맞는 토크를 즐기기에는 조금 부족해. 자꾸 기아가 벌써 6단이야. 속도가 56km인데 아이고 참 이게.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매뉴얼 모드로 놓고 타는 것보다 그럼 오히려 더 헷갈려요. 저는 이 발로 기아를 바꾸는 게 훨씬 익숙한 옛날 사람이라서 그냥 계속 마이너스만 때리고 있어요. 마이너스만. 그럼 기아가 막 내려가죠. 2단까지 내려가요. 이게 막 지가 막 또 올려. 근데 또 강제로 또 막 올릴 수 있어. 근데 또 내리면 되지. 속도는 그대로인데 엔진 회전수만 달라진다. 스로틀은 그대로고 앞에 있는 차들 때문에 좀 천천히 가니까 이럴 때는 그냥 빵빵 내려줘서 3단으로, 근데 또 금방 또 지가 4단으로 바꾸겠지. 이게 자동차에는 이전부터 있던 기능이었지만 바이크에 적용해서 양산형으로 해서 파는 브랜드는 지금 혼다뿐입니다. 이게 뭐 스쿠터랑 뭐가 달라 그런데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CVT의 그 원심 클러치와 이 벌어지는 자동으로 회전력에 의해서 이 구동력이 바뀌는 그 기능과는 완전 다른 건데 그냥 단순하게 클러치를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훨씬 비싸고 고급진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645만원이라는 가격은 정말 무섭네. 무서워. 자, 물론 이게 스텝이 왜 이렇게 이게 물론 크루저 타입들은 이렇게 와인딩에서 적극적으로 지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는 않아. 또 물론 지금 저는 스텝을 잡는 게 싫기 때문에 많이는 깊게는 꽉 트랙션을 안 주고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충분히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죠. 그 크루저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평속이 빠르거든요. 이 평속이 빠른 장점 중 하나가 직발에서 고속으로 빡 당기지 않더라도 이 코너에서 급격한 이 속도의 변화가 적어요. 오히려 크루저들이 어느 정도의 그 속도가 붙어있는 와인딩이라면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물론 민첩하진 않죠. 근데 훨씬 더 편해. 그런 게 또 있어요. 자, 내가 언제 매뉴얼을 바꿨지? 자, 여기 장락산 이거 참 깊은 곳인데 재밌어. 땅이 다 말라가지고 아까는 다 비가 오고 뭐 흠뻑 젖어 있어가지고 좀 잘 못 달렸는데 지금 오가 되니까 땅이 다 말라가지고 적절하네요. 근데 브레이킹 능력도 굉장히 괜찮아요. 크루저 타입 싱글임에도 불구하고 앞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전혀 부족함이 없네요. 가다가 빡 들어서 잘 터져. 그리고 리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락 걸기 되게 쉬워요. 자, 이렇게 매뉴얼 모드를 놓고 좀 타니까 좀 더 적극적이네. 자, 그리고 이 DCT가 신기한 게 조금 속도를 내면서 과격한 스로틀을 한다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좀 더 기아를 늦게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약간 스로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간다 그러면 너무 막 올려버리죠. 근데 그래서 약간 얘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좀 더 거칠게 움직여주면 조금 성격에 맞게 조정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 과속 방지 턱도
펄짝. 아이고 펄짝. 어유 괜찮아. 어유 의외로 서스펜션이 아주 마음에 드네. 크루저인데도 이게 그냥 정통 크루저는 아니에요. 그런 만큼 오히려 레트로 스타일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 이건 뭐 여유 있게 달리는 그런 크루저의 달리기 능력 뿐만 아니라 레트로한 느낌도 살짝 있고 약간 동글동글 참신한 느낌도 좀 있고 그런 여러가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딱 요즘 세대에 잘 맞고, 그리고 레벨 500의 인기처럼 레벨 1100의 인기는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가격 차이가 물론 많이 나죠. 많이 나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타기 쉽고 이 장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얘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혼다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근데 예전에 혼다에서 썼던 슬로건 중 하나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판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팔리는 것을 만든다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살 수밖에 없는 물건들을 만드는 거죠. 무섭다, 무서워. 자, 올해에도 혼다 바이크들의 인기와 이 품귀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얼핏 보면 레벨 500이랑 매우 비슷하지만 여기를 보면 아프리카 투인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엔진이니까. 이 유니캠 요 엔진 요 방식이 굉장히 짧아. 엔진이 되게 짧아 보여. 순행일에서 라디에이터가 달려 있고요. 앞에는 18인치, 뒤에는 16인치. 스포크 휠은 아니고요. 캐스트 휠이고, 그리고 브레이크는 싱글인데 제동력 충분해. 제발 좀 이게 하나여가지고 제동력이 약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좀 하지 마 제발. 자, 그리고 앞에는 무슨 코팅이 되어 있는데 43파이예요. 이 무게를 견디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굉장히 짱짱한 느낌이지만 되게 폭신한 트윈 서스펜션이고, 연료 탱크는 13리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탱크가 굴곡이 되게 많은데 이게 접합선이 안 보여. 그거는 비싸게 만들었다는 것. 자, 어떤 거는 되게 싸게 만들었고 어떤 건 되게 비싸게 만들었어요. 근데 싸게 만들어도 되는 것들, 기능이나 하중 같은 거에 큰 영향이 없는 것들은 싸게 만드는 거고, 딱 봤을 때 눈에 딱 띄는 것들은 비싸게 만드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닐까요? 예. 그리고 이 패니어 케이스가 드디어 원키입니다. 그냥 이거구나. 그러면 지금 비를 맞아가지고 더러운 거지 원래 오토바이가 더러운 건 아니에요. 비가 왔을 뿐. 이게 딱 열려요. 요거 제껴지지 말라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고무 실링도 있어가지고 방수 됩니다. 그리고 비 겁나 맞았는데 안에 안 젖었고요. 그리고 딱강 꾹. 자, 이거는 꾹 눌러야 한답니다. 자, 근데 이게 원키가 되는 것만 해도 되게 큰 것 같아. 골드윙도 이거 짐 빼려면 키 뽑아가지고 막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레버레키는 여기 옆에 있습니다. 타입이고요. 자, 완전 포드도 아니고 미들 스텝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더럽네. 그리고 저는 절대 오프로드를 타지 않았습니다. 호넷과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왔을 뿐. 자, 좀 앞에 있는데 스텝이 이렇게 뽑혀 있어요. 이거 좀 더 뒤로 뽑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트 포지션이랑 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 너무 뻗는 포워드 스텝을 해놔도 안 맞을 것 같아요. 딱 이 미들 스텝이 제일 좋게 느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요 페어링이 알량하고 옛날에 약간 데이스타에 달려있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무슨 가오리 같아. 완전 삼각형이네. 자, 가오리. 근데 탔을 때는 괜찮아. 약간 할리 큰 것들 그런 거에 전혀 뒤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아쉬운 건 맞아요. 좀 아쉬워 보여. 타이어 폭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와인딩 같은 데서도 그렇게 무섭다 그런 느낌 없었고요.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오버리터급인데 초보자들에게 감히 권할 수 있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딱 그 상대방에게 맞는 그런 여건이나 그런 재정 상태, 그리고 라이딩 스킬, 경험, 짬밥 그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추천을 하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입문자들에겐 대부분 다
엔트리나 그런 낮은 배기량들을 권해요. 그게 더 안전하고 더 편하고 더 오래 바이크를 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얘는 그냥 초보한테 권할 수 있겠어. 이종소형 엊그저께 딴 사람 레벨 500 살까요? 레벨 1100 살까요? 여유만 되면 레벨 1100 사세요. 그냥 사세요. 파킹 브레이크 여기 있어요. 뿅 당기면 돼.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뿅 보이죠? 뿅 해제할 때는 조금 당기고 요거 누르면 탁 해제. 있을 거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레벨 1100 레벨 500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느꼈었는데 대놓고 보니까 느낌이 달라. 나는 얘를 타면서 계속 500이랑 큰 차이가 없네 라고 느꼈는데 확실히 좀 더 무겁고 확실히 더 파워풀하긴 해요. 근데 앉았을 때도 느낌이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 무게가 훨씬 더 나가니까요. 근데 되게 가벼워. DCT 모델이 250kg, MT 모델이 225kg. 근데 핸들 안 잡고도 다리로만으로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벼워. 자, 그래서 와 이건 거의 뭐 레벨 500이랑 큰 차이 안 나네 라고 했지만 정작 레벨 500을 앉으면 이건 뭐 자전거야? 근데 요런 핸들 주변이나 페달 같은 것들은 확실히 좀 더 간단하긴 하네요. 나라면 1100 MT를 사서 저 페어링만 달고 싶어요. 그냥 이거 자체로도 되게 예쁜데 앉았을 때 저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이 자동으로 바뀌고 이게 없으니까 좀 힘들어. 오히려 매뉴얼. 나는 이거 더 싸니까 1385? 레벨 1100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자, 아직 시승은 안 했지만 이게 1100 MT 모델의 유일한 컬러 그린이에요. 이게 그린으로 보이나요? 나도 그린으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그린. 굉장히 진한 펄이 좀 많이 들어간 그린인데 이렇게 보면 레벨 500은 무광이고 1100은 유광이고 쟤는 그린이고 차이가 있어. 대놓고 보면 있어. 근데 이것만 보면 잘 모를 것 같은데 요 그린 괜찮네. 자, 고로 나는 MT